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말을 이용해서 어, 주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전망이죠. 음. 자, 지금 이제 주봉 상태인데요. 주봉 상태인데요. 음, 전 고점 매물대를 딱 터치를 하고 한 주간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어, 이 모습이 어, 이 당시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자,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2020년, 2021년처럼 상승을 할 것인가? 그게 그냥 가장 이제 궁금한 사항이죠. 예. 자, 뭐 그런 거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 좁은 구역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돌파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제 어떤 게 좀 떠오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주가들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냐면 이 조정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짧아지는 요 텀 있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정 기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테슬라를 지금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조정 기간이 길었고요. 이 조정 기간보다 이제 짧은 기간 조정을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6년, 예, 한 2년 반. 그러면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 이제 예상되냐면 자, 상승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2022년도 같은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조정 기간은 2.5년의 한 반절 정도. 예, 그러니까 1.75년. 1.75년 정도의 조정. 예. 조정이 뭐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처럼 이게 좀 내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은 다음번 조정은 이제 현재 보였던 이 2.5년간의 이 조정보다는 짧을 것이다. 예, 보통은 한 반절이나 한 3분의 2 정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음. 어,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짧아요. 한 이제 한 8개월? 예, 한 8개월 정도 하겠죠. 뭐 9개월 정도? 자, 8개월, 9개월 정도 하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가장 이제 피크치를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하고 또 새로운 10년을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긴 하락을 가기도 하고. 예. 이제 과거의 그 애플이나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을 보면은 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애플을 보시면은 자, 애플 주가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가 있었잖아요. 이 금융위기 전에 그 IT 버블이 있었어요. 예, 여기 2020년 IT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긴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2001년에 바닥을 잡고 2004년부터 해서 한 이제 한 6년 정도 올라가죠. 예, 아니다. 1, 2, 3, 4년 정도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1달락을 져요. 1달락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점 피크치를 찍고 이제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지나서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10년 뭐 기간, 예. 영어로 말하면 뭐 새로운 데케이드, 예. 데케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살짝 조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2020 그러니까 19년도까지 막 갑니다.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유동성 자체가 이제 엄청 이제 확장이 돼 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10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20년부터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볼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그 역사를 쓰고 있는 회사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처음에 이제 회사가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3가 이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음, 모델 3를 그러니까 만들고 아니 먼저 이제 상하이 공장을 만들고 모델 3 예. 그 상하이 공장의 완공과 모델 3의 히트 예. 그런 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 첫 번째 한 10년을 보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흥기 예. 이런 지금 부흥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흥기가 이제 2020년부터 한 2030년까지 이제 한 10년 동안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기간을 가지게 수도 있겠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이 테슬라의 역사를 여기까지 한 텀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써나갔다 뭐 이렇게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자동차 판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객관적으로 봐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회사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엔비디아처럼 이제 그래픽 카드만 만들다가 거기에서 AI 칩을 만들면서 회사가 완전 탈바꿈이 되죠. 근데 자동차만 만들어서 팔다가 로버트도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FSD 소프트웨어 어 그 뭐랄까요? 세트 예. 다른 회사에 이제 이 FSD 소프트웨어 세트를 이제 판매를 하고 요번에 보니까 그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 테슬라의 FSD 또 안에 그 운영 체계라고 봐야겠죠. 예, 운영 체계. 그 가운데 이렇게 모니터 딱 있죠. 그래도 그 운영 체계를 사간다. 예,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는가. 그 다음에 사실 그 ESS는 뭐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건 없고 이제 ESS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20년, 30년, 뭐 40년 전까지 지금 사는 우리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뭐 전기 자체를 그냥 쓰고 그냥 전기로 이렇게 내고 뭐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 자체에서 뭔가에 뭐가 이제 막 그 거래가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전기차를 뭐 충전을 하고 다시 뭐 남은 전력을 뭐 갖다 팔고 무슨 뭐 태양광을 뭐 발전을 하고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ESS를 이제 딱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쓸만한 전기는 내가 쓰고 남은 전기는 이제 동네에 파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나중에 어, 어떤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가 자동차 운전해서 돈을 벌듯이 예. 집에다가 ESS를 설치해 놓고 오토비더라고 하죠. 이 오토비더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우리 동네에 이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로 하거나 아니면 심야 전기로 ESS에다가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 주택 사시는 분들은 주택에다가 요 ESS를 설치해 놓고 한 뭐 1,000만 원, 1,500만 원 한다. 그럼 설치해 놓고 전기를 이제 파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하우스에서 많이 사니까 주택에 많이 사니까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파워월 그 개념을 좀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넘어서는 그런 거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회사가 이제 한 단계 확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엔비디아가 겪었던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예. 매출의 이 상승. 예. 이게 매출 규모의 상승이죠. 예. 뭐 만약에 뭐 200억 달러다. 예. 그럼 이게 이제 300억 달러, 뭐 400억 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2, 3, 4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올라가는 날이 이제 와야 되겠고 그런 매출의 어떤 상승이 없이는 다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겠죠. 테슬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뭐 현재 매출을 2배가 뛴다. 근데 이 기간이 예, 한 10년이 걸려버린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테슬라의 도전 과제죠. 도전 과제는 뭐냐면 테슬라도 여유가 없어요. 뭐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10년 걸려서 뭐 매출 2배 올라가면 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2, 3년 내에 매출을 2배로 올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세월입니다, 세월.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현재 매출하고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뭐 2030년에 뭐 어떤 전문가는 뭐 1,500달러를 간다. 어떤 사람은 뭐 2,400달러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걸 따져봐야 돼요. 현재 매출 규모가 10년 후 얼마 정도까지 커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2, 3년 내에 매출의 점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매출의 규모가 그다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소모가 지금 너무 심해요. 음. 근데 아무리 뭐 회사가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머스크가 뭐 정부 효율 위원장이 됐고 그런 거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직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얘기가 다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에요. 왜냐?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미래 어떤 그 전망이 좋아서 그 전망만 가지고 상승하는 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이번에 이제 이 돌파를 하는 이 찬스를 잡았어요. 근데 이 찬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실적 점핑에 의한 계기로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는 이 이벤트성을 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가 부여가 되어서 앞으로 좋겠구나 하면서 상승을 한 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조금 나아진 거는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나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트가 정말 이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딱 정말 이 눌림목을 잘 주고 이상적인 차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차트가 그리고 있는 경로대로만 잘 가준다면 이 전고점 돌파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다만 지금 이 상승 촉발된 어떤 촉발 시점에서 과거 엔비디아처럼 이 매출의 어떤 급상승, 마진의 급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겪어봤죠. 상승이 촉발된 시점에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의 폭발로 인해서 상승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막 S&P에도 들어가게 되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실적으로 만들어진 상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거품이었다면 여기서 하락이 멈출 수가 없어요. 더 그냥 내려가 버리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 버리죠. 그 원 지점 뭐 이런 가격대 이하까지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실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달러까지 왔을 때는 바닥 잡기를 해볼 만 했던 거죠. 논리가. 그리고 실적 미스로 인한 하락도 아니었어요. 막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건 뭐 고금리에 뭐 어찌다 저찌다 해갖고 그런 거지. 무슨 실적이 무슨 막 반에 마토막 나고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당장 전기차 테슬라 사실 분들 지금 빨리 사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4분기 판매량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도 괜찮고 요번에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돈 씀씀이에 관련된 지표들 나온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2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이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아마 그러니까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내년 1월 2일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연말 랠리 좀 덕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뭐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뭐 그런 덕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전기차를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번 4분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11월과 12월 두 달간 좀 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이 사라지는 거지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조금이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 4분기는 괜찮을 것 같고 아마 다른 회사
전기차들도 이번 4분기에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형 모델 Y가 나오죠. 요 교체 작업이 아마 좀 매출 저하에 영향을 좀 주긴 줄 것 같고요. 구형 모델 Y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니퍼가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사실 요번에 사이버 트럭을 우리가 봤지만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게 램프업이 되고, 지금도 사실 램프업이 된 게 아니죠. 예, 월 그냥 뭐 몇천 대 만드는 정도 수준이고, 어, 보통 뭐 이 46만 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빨리 한 55만 대, 분기당 55만 대, 60만 대를 넘어가면서 회사의 이 매출 규모 자체가 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것 매크로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 차트로 보자면, 어, 자, 차트로 보자면 앞으로 이제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조정한 기간, 다음번에 조정을 할 때는 이 조정 기간이 요 조정 기간보다 짧을 것이다. 이 말은 즉슨 큰 상승이 있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과 같은 그런 조정기가, 비슷한 조정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크게 올라가는 이런 기간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이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래서 2030년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상승, 이런 경로로 가는 거죠. 이게 기본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구현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무중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 말, 이제 뭐 말, 그다음에 2024년 초까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면, 이 과정은, 자, 이 상승 요 과정에 중간 조정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매매 전략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는, 하락 시마다 분할로 매수해 버리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처럼 하락 후에 그냥 단번에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한번 주고 왔다 갔다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뚝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번 사고 돌파 시에 가서 더 사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번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번에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이제 뭐 여기 100달러나 150달러에 사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 414를 돌파를 하면서 조금 더 사주면 돼요. 예. 그랬다가 거기서 좀 이렇게 더 간다, 그럼 좀 더 사주고, 그런 식으로. 물론 뭐 맨 밑바닥, 예전에 뭐 20달러, 20달러 할 때, 그럴 때 그때 샀으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하지만 차선책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래요. 이제 100달러에서 놓쳤고 여기 150달러도 놓쳤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돌파할 때 이걸 가서 산다, 막 몰빵을 친다, 이거는 하면 안 돼요. 414를 돌파를 하는 거 보고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조정 기간 대비 지금 조정이 완벽하게
충분한 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조금 더 길어져서 한 3년, 뭐 4년 정도까지 시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길게 보자면 이 414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갈 것이고, 이것이 조정을 다 하고 이게 출발을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파고 3파인데 3파는 훨씬 더 강해요. 요번에 나스닥 차트 보셨죠? 나스닥 주봉처럼 그렇게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한 50달러 정도에서 414달러까지 완벽히 뭐 10배는 안 되지만 곱하기 10은 안 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이거 100달러부터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한 150달러부터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 하면 한 1500달러 나오죠. 1500인데 좀 못 미칠 거예요. 한 1000, 한 300? 이 정도. 한 1300 정도. 이렇게 이제 한번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3파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거든요. 이 3파가 진행이 된다면 3파의 꼭지점은 한 1300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150달러에 사신 분들이 얼추 곱하기 10이 되는 그 정도. 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준다. 그렇게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려면. 근데 이번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이 상승이 이어지는 이런 출발점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을 했다 갈련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아마 위로 좀 더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은 1.7년 정도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갈 것 같고 여기서 또 상당히 많이 개인들이 또 박살이 나겠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예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놓고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긴 조정 끝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급등이 있었고 첫 번째 이제 이 상승이 있었고 그 뒤편에서 나오는 이런 기간 눌림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이 1파 상승 후에 나오는 2파 조정 기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지금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내가 사서 모아서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거. 근데 이 2파 조정이라는 것은 이 414를 돌파를 한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의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자,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하락이라는 것은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에서 돌파라는 것은 더 위로 신고가를 갱신시키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따라가 볼 만하다. 이건 근데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도요. 그 이후에 한 5, 6개월, 7, 8개월 뭐 조정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될 때 거의 타점이에요. 그래서 일봉하고 월봉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어디가 이게 타점이었냐면, 자 여기가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죠. 돌파가 되잖아요. 여기도 타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돌파되죠. 여기가 또 타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게 자 일봉이죠. 여기 이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저점이 여기보다 위쪽이잖아요.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파할 때 있죠. 여기가 타점이죠. 타점. 그리고 여기도 상승 나오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위로. 여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못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가 또 타점이죠. 그래서 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항을 돌파할 때 사는 타점이 있고, 또 다른 타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봉을 월봉처럼, 월봉을 또 일봉처럼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경로로 간다면 이번에 조정을 마치고 이것이 출발을 한 거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 기간을 끝내고 월봉, 양봉이 이렇게 솟아 올랐는데 이걸 이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좀 문제가 생겨요. 예. 자,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시면, 자, 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는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강력한 한 방으로 순식간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고점을 이렇게. 원래 이런 방식이 좋거든요. 예. 고점이 이렇게 다다랐을 때 저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정신없이 그냥 생각하지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예, 이러면 바로 타점이 나옵니다. 근데 테슬라처럼 고점 직전에서 먼저 양봉이 나온 상태라서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고점을 더 강하게 그냥 단숨에 확 이렇게 거리랑 증가하면서 그냥 확 밀어붙여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이후로 빵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빵하고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높여놓고 고점권에서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돌파할 때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 돌파 시점에 여기가 얼마나 좋은 타점이었는지 그때 아시겠죠? 자, 지금도 이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가는데 이건 뭐 인간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예, 이제 얼마 안 가서 상당한 조정을 해야 돼요. 이쪽까지 92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하면서 시장이 같이 무너질 텐데, 반도체 섹터들이 다 같이 무너질 텐데, 조정을 할 텐데, 그 시기에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하라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그냥 날라 올라갈지, 어, 역시나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증권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테슬라가 뭐 그 트럼프 테마주고 그래도 음, 역시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결국에는 끌려 내려올 것인지, 예. 참 그런 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양봉 진행을 하려면 월봉상에서 계속해서 양봉 이렇게 가려면
적어도 이게 급등이라 하면 이 56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이 조정 바닥 가격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한 10배는 올라가야 돼요. 쉼 없이. 음. 그러니까 1000달러, 100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엔비디아의 월봉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월봉에 보면은 요 10선 있죠. 이 10선 밑으로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한 10배를 가져야 돼요. 예. 어, 그 테슬라는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처럼 그런 신화를 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예. 그 중간에 누군가 고춧가루를 뿌릴 텐데 방해를 할 텐데 시장, 이 증권 시장 자체의 하락이 엔비디아 상승을 좀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는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듯이 엔비디아의 이 패턴은 이제 상승을 했으니 나중에 이제 하락을 할 패턴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140일에 우리가 뭐 따라가서 사더라도 돌파를 해서 따라가서 사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예. 진짜 여기서부터 만약에 한 뭐 5배, 6배로 간다. 예. 그렇다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 예. 그것도 이 10선을 깨지 않고 고생시켜가면서 가는 건 아무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옆으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다가 나중에 간다. 그럼 그 박스권에서 그 견딜 수가 없고 이 좀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141달러에서 280달러를 가도 한 100% 정도 수익 나는데 별 실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패턴이 이렇게 되는 패턴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사갖고 100% 올라갔다. 그 다음에 쏘록 내리거든요. 아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도로 본전이 돼버리고 나중에 마이너스까지 납니다. 미련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 실익이 있으려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한 500%는 가는 거예요. 그럼 500% 정도 수익 보다가 거기서 한 100% 까먹습니다. 그럼 한 400% 수익을 내는 거죠. 혹은 300%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한 200% 내지 300%를 더 쭉 가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무리다. 예.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한 600달러까지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너무나 심한 무리고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과거 월봉을 같이 이렇게 모델 삼아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상태가 이렇게 1파 후 2파 조정을 마친 후에 이 3파에 진입을 하려고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월봉이 떠올랐다. 예.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게 만약에 이후로 이어진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표가는 1,300달러고 320달러에서 1,300 가면은 3, 6, 9, 12. 예. 100%, 200%, 300% 정도 수익 나겠죠. 지금 320에 사신 분들이 100%, 200%, 300%.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예. 300% 정도 수익을 보시면은 거기서 한 100% 까먹고 팔아도 200% 수익 남으니까. 자, 그래서 부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3파의 시작이기를. 예. 그리고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좀 돌파하는 거 보고 잘못하면 꼭지 물립니다. 아직 그 조정도 상당히 길 수가 있어요. 이게 월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이거죠.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